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드디어 오늘 진짜 따끈따끈하게 한 2시간 전에 제 드디어 워크 퍼밋이 발급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제가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워크 퍼밋입니다.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면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법인된 거 맞나요? 워크 퍼밋은 발급 받으셨나요? 이건 다 논란이 종결이 되겠죠. 네, 요거 후기도 제가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거의 알쓸신잡 분위기 이런 걸로 근데 안 그랬던 적이 있었나? 태국의 어떤 특이한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혹시 이제 태국에 오셔가지고 관광지 한복판에 이제 유흥가, 그러니까 푸켓의 빠통의 방라로드라든지 방콕의 카오산 로드라든지 그런 거 말고 밤에 여는 이 태국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로컬 지역에 있는 아니면 로컬인들만 가는 술집에 도전해 보신다고 하면 이 처음 접해 보실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처음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즐기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얼음 타먹는 문화. 좀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일단 태국은 기본적으로 술에 얼음을 타먹습니다. 물론 술뿐만 아니라 주스 이런 거 다 얼음 타먹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비슷하게 어떤 태국 위스키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좀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맥주에도 얼음을 타먹는다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밍밍하게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게 태국 맥주를 좀 드셔보시면 맛이 좀 강하고 도수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과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조금 시원하게 드시려면 얼음을 넣어 드시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맥주가 빨리 미지근해져가지고 이 미지근한 맥주를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술고래 분들은 이제 얼음이 녹을 새도 없이 이렇게 드시겠지만요. 자, 두 번째, 이 첨잔 문화. 이게 아주 대표적인 태국의 술 문화이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죠. 이 태국은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첨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첨잔 문화가 뭐냐? 이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다가 아직 잔을 이렇게 비우지도 않았는데 술을 이렇게 따르면 실례죠. 이 잔에 이렇게 술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이렇게 첨가해주는 행위, 이게 첨잔입니다. 아마 처음 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없이 처음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맥주를 이렇게 드시거나 하면 저렇게 맥주를 먹는데 종업원이 지나가다가 이 절반 정도 남은 맥주 컵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 갑자기 내가 맥주 잘 마시고 있는데 거기다 더 따라 첨잔을 해. 뭐 하는 짓이요? 이런 반응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태국에서는 또 예의 바른 행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종업원들이 내가 다 비우지도 않은 잔에 술을 이렇게 따라준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첨잔 문화의 또 파생 문화. 자, 일단은 첨잔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화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태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홍통이나 블렌드 성페타 같은 라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위스키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태국 위스키랑 얼음, 그리고 소다, 콜라, 어떤 경우에는 물 같은 믹서를 타게 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친구들끼리 술을 마신다고 하면 각자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내 잔이 만약에 비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얼음 갖다가 넣고 그리고 술 가져다가 넣고 원하는 믹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마시죠. 근데 이제 태국의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마시게 되면 자, 이게 누구 하나가 얼음이랑 믹서를 모아놓은 거 이제 옆에 이렇게 앉게 되고 그 사람이 그날의 어떤 술 당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는 친구들의 취향을 이렇게 잘 파악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얼음도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술을 좀 더 따라 주거나 믹서를 좀 섞어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술집이나 식당이라고 하면 꼭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런 카트들이 하나씩 테이블 옆에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얼음이랑 술이랑 믹서를 다 두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친구들이랑 태국 위스키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잔을 가져가 가지고 채워주거나 해도 놀라시지 마시고, 이 반대로 이제 친구들이 뭘 섞어 먹는지 잘 봤다가 이렇게 한 번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식당이나 술집에서의 첨잔 문화. 자, 이 첨잔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이 첨잔이 좀 허용이 되고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이제 취향에 맞춰서 술을 섞어주기도 하니까 이걸 이제 식당 종업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식당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규모가 좀 큰 식당 있잖아요. 이산 식당 엄청 크게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가든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규모가 큰 그런 식당, 그리고 종업원이 좀 유난히 많은 식당들이 있어요. 이런 식당에서는 이제 음식이랑 술을 같이 주문을 하면 담당 종업원들이 테이블에 이제 곁에 이렇게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음식 주문도 따로 받아주고 처음 이렇게 주문한 술을 어떻게 섞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좀 잔이 조금 빈다거나 하면 계속 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가끔 술 취하신 분들이 이제 막 종업원들한테 야, 한 잔 따라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게 한국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태국은 이제 식당에 따라서 아예 종업원이 이걸 위해서 상주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술 하나 뭐 믹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거기도 하고 이제 예의 바른 한국인 특성상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불편해서라도 땡큐. 이제 예의 바른 한국인 특성상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좀 불편해서라도 막 팁도 좀 쥐어주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익숙해지면 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5번째, 무료 콜키지. 이건 진짜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술집 사장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한 문화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술을 외부에서 사서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 행위가 태국에서는 용납이 됩니다. 물론 모든 식당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가본 대부분의 식당이 이걸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궁금하거나 지금 뭐 내가 술을 사가겠다 그러면 일단 식당에 한번 가기 전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어쨌든 이제 태국에서는 자기가 가진 술이 있으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식당에서 먹는 게 허용이 됩니다. 이제 완전 고급 식당, 뭐 호텔 식당 이런 데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이제 뭐 코르크 차지 혹은 뭐 이제 콜키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잔을 내주거나 아니면 자리를 차지하는 비용 뭐 이런 것도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맥주는 싫고 태국 위스키는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나 뭐 예컨대 뭐 소주라든지 그런 거 식당에 들고 가셔도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매너상 얼음이나 소다 같은 믹서를 충분히 주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뭐 소주다 그러면은 뭐 음식을 충분히 주문하시던가 이제 약간 그런 매너는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5번째, 노천바의 안주 반입. 이건 사실 모든 바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씩 이제 유흥가 골목에 보시면 작은 노천바들이 있어요. 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주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주방이 없었죠. 저희보다 좀 훨씬 작은 규모. 그러니까 진짜 골목에 진짜 테이블 한 2-3개 놓고 하는 이제 노천바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주방도 없고 냉장고, 냉동고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얼음이랑 술 같은 거 넣고 파는데 그러니까 뭐 테이블도 4-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안주가 없습니다. 뭐 잘해봐야 뭐 이제 바에서 이제 땅콩 정도 좀 볶아서 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노천바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편의점이나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와가지고 먹는 것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미리 바의 반입 가능 여부나 이런 거 좀 물어보시고 가셔야겠지만 이제 따로 주방이 없는 곳들은 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늦은 시간에 식당에 가서 배를 채우기는 조금 그렇고 간단히 좀 안주에 이렇게 한잔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제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땅콩이나 오징어 정도 사다가 이제 노천바로 가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국이 좀 풀리고 태국에 좀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태국 문화를 접하시게 될 텐데 이런 술 문화가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뭐 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